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경기는 일단 수원FC와 김천전 4월 12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일단 주목할 포인트는 장 기자가 수원FC는 무승 끊을까, 김천은 무패 이어갈까 라임을 좀 맞췄죠.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4무 3패,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사실 지난 포항전 같은 경우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오베르다는 게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겼는데, 사실 이날 득점할 수 있는 찬스도 상당히 많았고 경기 내용도 포항을 상대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승리하지 못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김은중 감독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이게 좀 더 벌어질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빨리 첫 승이 언제 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상대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북과의 개막전을 제외하고 지금 무패거든요. 4승 2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K리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하고, 그 이기는 축구가 상당히 매끄럽게 어느 선수가 들어가도 자기 몫을 해내고 안정된 수비와 득점에서도 상당히 간결한 공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장면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김천은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뭐 사실상 1위 대전이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승점만 놓고 보면은 김천이 거의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3위를 차지했고 그런 좋았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천 뭐 보도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우승 후보입니다. 지금 수원FC를 상대로 승점을 더 추가해서 치고 나갈 경우에는 진짜 이번 라운드에서 대전이 서울 상대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김은중 감독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을 이게 얼굴에 맞았죠? 네, 앞면에 강하게 맞으셨는데 여기 밑에 살짝 좀 멍이 드시긴 했는데 다행히 광대 밑에 여기에 정통으로 맞아서 관자놀이도 또 피했고 그래서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무승을 끊으려는 수원FC와 무패를 이어가려는 김천과의 대결이고요. 결정자를 보면은 수원FC는 일단 지동원 선수가 못 뛰고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못 뛰고, 이용 선수가 A급 지도자 강습에 다녀왔습니다. 복귀를 한 상황인데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해서 뭐 부상은 아니지만 일단 과로로 쳐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약에 이용 선수가 뛰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 경기처럼 김태한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김민덕 선수 제가 굳이 과로를 쳤던 이유는 이마가 조금 찢어졌다고 해요. 근데 뭐 부상 정도가 심한 건 아니라서 출전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어쨌든 근데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찬혁, 박승우 선수 라인이 좀 더 주전 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은 근데 사실 전주련을 제대로 못 치렀다고 감독도 미디어 대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주련을 빡세게 하는 구단에서도 지금 부상자가 나오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좀 경기 체력이 끌어올리는 아주 그런 새로운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 감독들이 우려하는 건 여름에 떨어진다, 체력이. 그렇죠. 동계 때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여름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름에 우리 전역하는데 애들 새로 바뀌는데 하는 거 보니까 김천은 어쩌면은 그런데 그게 아다리가 다 맞는 거야. 동계를 그렇게까지 다른 팀에 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시스템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선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될 팀들은 됩니다. 될 팀들. 지금 전적 보면요, 지난 시즌 3승 1패로 김천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제가 17건 표시를 해놨는데 4경기에서 무려 17골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평균 4골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한 난타전 양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FC는 홈에서 치른 3경기에서 모두 비겼습니다. 여러분들 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수원FC에서 펼쳐지는, 그러니까 캐슬파크에서 펼쳐지는 수원FC와 김천의 경기는 최근 3경기는 2승 1무로 김천이 우위에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FC는 싸박, 김천은 김승섭 선수로 했습니다. 수원FC는 지난 경기에서 싸박 선수가 어찌됐건 우당탕탕이긴 했지만 우당탕탕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마수거리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혀를 뚫었다는 점에서 수원FC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고요. 대부분의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이 한 번 터지면 연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고요.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진에서 가장 날카로운 선수 뭐 여러 명 선수 있고 당연히 이동경 선수 차선에 꼽히겠지만 김승석 선수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왼쪽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용 선수가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김승섭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네, 예측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일단 김천이 원정임에도 71% 압도적인 우위를 예상을 하셨는데, 만기자부터 할까요? 네, 저는 당분간은 이제 김천이 부러지더라도 일단 김천 승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김천 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항과 안양전입니다. 1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립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달라진 스틸야드, 흐름탄 박태하를 골랐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경상도 원정길, 감 잡은 유병훈 감독을 골랐습니다. 포항부터 살짝 얘기하면 확실히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가 포항이 2월달, 3월달에 부진했고 뭐 한간에는 뭐 감독 교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왔지만 일단 4월 달이 되면 4월을 지켜봐라. 포항 지금 현재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포항은 분명히 언젠가 올라온다라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4월 전부터 서서히 좀 기세를 타더니 일단 승점을 차곡차곡 따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FC전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기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항의 특유의 어떤 파이팅 그리고 측면을 이용한 공격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포항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스틸야드에서 경기에서 또 승리하면서 홈팬의 앞에서 기나긴 무승을 끄는 것도 상당한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만큼 박태하 감독 입장에서도 전술을 꾸리는 데 있어 지금 뭐 준익료 선수를 좀 다르게 이용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박태하 감독도 확실히 좀 자신감이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왜 경상도 원정길이 즐겁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개막전에서 울산 원정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대구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금 경상도 원정 이전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원정길이 상당히 멀고 힘들지만 안양 입장에서는 우리 멀리 가서 우리가 이겼잖아. 이런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유병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잘 된 경기 그리고 안 된 경기 이렇게 좀 확연히 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전북전 같은 경우에는 꼬였죠. 상대가 그렇게 내려설 줄 몰랐기 때문에 꼬였는데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딸깍이 통했고 근데 지난 또 바로 강원전 봤을 때도 새로운 3백 그리고 경기 중간에 포백으로 바꾸는 유연한 전술 변화를 통해서 홈 K리그 1 홈 첫 승을 거둔 만큼 유병호 감독 입장에서도 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도 준비할 때 안양은 딸깍 할 거야. 못다 뚝배기만 이용할 거야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3백 나올까? 토마스 어디다 쓰지? 마테우스 선발일까? 요렇게 아마 복잡하게 만드는 지금 최근 경기 흐름이기 때문에 두 감독의 어떤 지략 대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결장자 보면 포항은 완델손 이동희 안재준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 중이고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김동진 선수가 부상 중이고 김다솔 선수는 이 경기까지 이제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만큼 황병근 선수 뭐 지난 경기 때 또 괜찮은 만큼 황병근 선수가 골문을 좀 지킬 예정입니다. 주요 전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 외에 최근 흐름 봤을 때 포항은 최근 5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요. 안양은 말씀드린 대로 경상도 원정에서 지금 이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윤상 선수가 일단 뭐 신강훈 선수가 군대 가지 말라 그래서 뭐 안 넣었다가 뭐 이 탈락하고 뭐 이런 지금 흐름이 타고 있는데 일단 포항 그리고 신강훈 선수 입장에서는 개꿀일 수 있거든요. 네, 윤상아 조금 더 뛰다 가라. 형이 잘해줄게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홍인상 선수의 어떤 플레이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 준익료, 안양 토마스로 하겠습니다. 왜 포항 준익료로 꼽았냐면 안양이 올 시즌에 실점한 어떤 패턴 같은 걸 보면 좀 마법사 유형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조금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왼발잡이에게 좀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만큼 뭐 이동경 선수라던가 그런 만큼 포항의 준익료 선수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안양은 토마스 선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 왼쪽 풀백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네, 그 둘 다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엔 센터백, 후반엔 풀백으로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술적 유연성을 안겨주고요. 이대로면은 뭐 지난 시즌인가요? 광주의 뭐 티모 같은 그렇게 최고의 어떤 뭐 서울의 야장 같은 최고의 외국인 센터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오, 팽팽하네요. 팽팽합니다. 네. 일단 포항이 홈임에도 38%, 안양승이 28%를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왜냐면 안양의 지금 3백이 포항의 공격력을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네. 저득점 무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스틸라드의 무게감 생각했을 때는 리버핑스니 바로 그걸 누린 겁니다. 안양은 무승부가 없거든요. 나올 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포항 승리하겠는데 일단 뭐 이호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조르지 선수도 이제 복귀할 거거든요. 조르지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선 이제 가족의 건강 문제로 빠졌었는데요. 조르지가 돌아온다면 공격 옵션이 늘어날 것이고 이태석의 왼발도 좋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포항이 앞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경기입니다. 네. 서울과 대전 경기 1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는 서울의 안진마, 대전의 통할까로 일단 골랐습니다. 안진마가 뭐야? 앉은다는 마인드죠. 네. 아. 이 서울이 안진마랑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승리는 많이 없지만 결국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오래됐어요. 알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로서는 크나큰 시험대죠. 지금 서울 수비진 K리그 지금 최다 지금 무실점 경기를 좀 기록하고 있고 진짜 벽이 져진 네. 야잔 김주성은. 그러니까 서울의 움직이는 벽이라고도 지금 호칭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수비진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이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에 패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준 공격, 특히 뭐 주민규 뭐 원툴 이런 걸 떠나서 공격 루트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로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한 팀보다 더 강한 느낌 그리고 좀 다양한 맛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마저 서울이 만약에 막아선다 그럼 서울로서는 승점을 딸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잡은 흐름인데 연패는 안 된다고 골랐는데 일단 되게 중요한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전이 뭐 우승권 나아가 이 목표로 하는 마챔권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서울을 어쨌거나 서울 상대로도 승점을 따야 되거든요. 근데 전북한테 지고 서울한테 진다. 이거는 선수단 전체 라커룸의 분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인트를 아마 황선홍 감독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 현황은 서울은 이제 장기 부상자인 이상민 그리고 햄스트링 좋지 않은 김신진 여기에 류재문 선수까지 네, 지금 대퇴부가 살짝 안 좋아서 포함하겠는데 뭐 사실 세 선수는 아주 주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스쿼드를 꾸리는데 20인 스쿼드를 꾸리는 데는 큰 문제는 좀 없어 보이고요. 대전이 조금 부상자가 있는데 이순민, 마사, 최건주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요. 김문환, 김승대, 임덕근 선수는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과로를 쳐놨습니다. 일단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는 주중 연습 경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복귀가 이제 아주 임박했습니다. 김문환 선수는 잘하면 이번 주에도 뛸 수 있고요. 네. 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전적 보면 지난 시즌 대전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고 최근 10경기에선 4승 2무 4패로 오, 팽팽하네요. 네,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해 맞대결에서 이제 황새볼이 20년 만에 서울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무승을 탈출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그 당시엔 이슈가 됐었습니다. 대전은 황새 부임 이후 그 징크스는 지금 다 깨고 있는 많이 깨고 있죠. 네, 전북은 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기동 감독과 황선홍 감독은 포항 시절에 이제 감독과 이 선수와 선수 그리고 감독과 선수로 이렇게 끈끈한 선후배 관계를 좀 맺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 물러설 수 없는 진학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의 포항 더비네요. 그렇죠. 네. 포항 선수도 많습니다, 사실. 많죠. 네. 키플레이어는 골키퍼로 골랐습니다. 서울은 강현무, 대전 이창근으로 골랐는데 일단 기록을 보면 강현무 선수가 선방률은 더 높아요. 근데 선방 횟수는 이창근이 많습니다. 그 말은 대전 자체가 일단 피해 슈팅이 많다는 많아요. 거죠. 맞아요. 저도 기사 한번 썼었는데 네. 굉장히 그 하위권 팀 수준으로 피해 슈팅률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창근 선수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조금 더 바쁘다는 뜻인데, 근데 반면에 강현무 선수가 할 일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 강현무 선수는 빌드업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결정적인 선방 지난 울산전에서도 이 이진현 선수의 1대1 찬스를 막는 그런 모습도 보인 만큼 두 선수의 대결도 역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홈팀인 서울 승이 32%, 원정인 대전 승이 38%. 야, 30%. 30% 아주 팽팽한 양상. 대전의 근소한 우위를 좀 예측해 주셨는데 창기자부터 한번 좀 골라주시죠. 서울승. 서울승. 네.
대전이 주민기 선수가 지난 전북전에서 모습을 보면 사실 주민기 선수가 늘 말씀드리지만 골 넣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돋보이지만 그 앞선 과정들에서는 좀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거든요. 네. 서울의 김주성 야잔의 벽을 넘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네. 대전이 수비력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서울이 노려볼 구석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서울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득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서울 방패가 그래도 좀 통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강원과 광주전 4월 13일 오후 2시 춘천 송암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송원 스포츠타운이죠. 열리는데요. 네. 이 경기 강원에서 이제 가변석 설치하고 처음으로 오픈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팬분들이 와서 부진에 빠진 강원을 좀 응원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한번 전해 보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직접 취재한 경기입니다. 강원은 연패 플러스 무득점 탈출 일단 적었고요. 강원 3연패하는 동안에 지금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 3연패하는 동안에 정경호 감독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좀 악화된 편이고 그리고 강원이 계속해서 순위가 보면은 좋았다 나빴다거든요. 연별로 그죠? 네. 그 지난 시즌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니까 끊어야지. 강원 팬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쵸. 여기에 또 결과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 김천 경기는 지기는 했지만 좀 아쉬운 구석이 있었는데 지난 안양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팬들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정경호 감독은 선수들과 뭐 미팅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격 작업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공격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카드도 많지 않고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주기에도 저는 강원 공격의 제일 큰 문제는 오프더블로 움직임 좋은 선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들이 없어요. 이지호 선수가 초반에 돋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가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뭐냐면 등을 잘 져요. 그러니까 등 잘 지는 선수 뭐냐? 내려와서 볼 받거나 혹은 돌아서 볼을 잡는다. 앞으로 나가면서 볼을 잡는다는 그런 게 장면이 아니거든요. 많아. 그러니까 강원이 그게 안 되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뒤로 공을 돌리고 공간을 파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런 장면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선수 유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경호 감독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어서 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역시 복귀를 합니다. 이정효 감독 없이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사실 본체가 그 광주 제가 어제 게임 보러 갔다 왔는데 광주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정효 감독이 자리를 비운 경기에서 광주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리의 위협을 느끼시겠네. 본체는 조비입니다. 어쨌든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없이도 지금 좋은 게다가 지금 로테이션을 지난 경기에 하고도 연승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강원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광주는 박태준, 이강현 선수를 지난 경기에 후반 투입하면서 좀 아꼈던 부분들도 있고 브루노 선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해소된 느낌이고 헤이스 선수 최근에 올라오면서 뭐 득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광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에서 지금 춘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결장자를 보면요. 강원 같은 경우는 강윤구, 조현태 선수가 뛸 수 없고요. 이유현 선수는 이날 복귀할 것 같습니다. 이유현이 본체인데. 네, 지난 경기에서 감기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다른 부상은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못 뛰었는데 이건 깨끗이 씻었다고 하고요. 김민준 선수는 정상 훈련은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복귀 시동. 네, 이제 복귀각을 재고 있는데 굉장히 정경호 감독이 기다리고 있는 자원인데 무리하게 뛰겼다가 또 경기 남은 시즌에 대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선택을 좀 하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가브리엘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아챔까지는 좀 아낄 것으로 보이고요. 민상기 선수도 정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 엔트리에 제외됐거든요. 일단 그래서 괄호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 뛸 수는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 괄호로 표시해놨습니다. 네, 유재호 선수도 안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근데 광주가 안 나온 선수 중에 대다수는 부상은 아니에요. 맞아, 이민기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뭐 진시우 선수도 그렇고 이 약간 밑에서 지금 장독대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종일 감독의 축구에 적응하는 기간 그리고 유지호 선수는 이제 초반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실수도 하고 이제 부상도 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박태준 선수도 사실 육성해놓고 지금 올해 터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자, 주요 전적 보면요. 지난 시즌 2승 1패로 강원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3경기에서 무려 13골이 터졌습니다. 지난번 앞서 말씀드렸던 수원FC와 김천 같이 다득점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팽팽합니다. 최근 강원 홈에서 펼친 3번의 대결에서는 강원이 2승 1무로 우위에 있었고요. 광주가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에서 3번 모두 비겼습니다. 요렇게 교집합을 좀 만들어 보면은 약간 답이 좀 무승부라는 나오잖아요. 건가? 무승부나 이런 것들 좀 나오지 않아요? 네. 키플레이어는 강원 이상원, 광주 헤이스 했습니다. 강원은 어쨌든 이상원이 터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침묵하는데 이상원 선수가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유형은 지금 이상원 선수거든요. 2자릿수 득점 경험도 있고요. 광주는 헤이스 선수, 가장 지금 발끝이 뜨거운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헤이스 선수로 꼽았습니다. 예측을 해보죠. 일단은 광주 승이 압도적이네요. 3%로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수원FC 김천에서 김천 승보다는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부터 하면 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이게 광주가 주중 경기도 치렀고 일단 그 멤버가 대부분 나와야 된단 말이죠. 특히 외국인 헤이스와 아사니가 출전 시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는 그 둘 빼고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강원의 간절함까지 더해져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광주 승하겠습니다. 광주승 3연승. 여러분들의 픽을 믿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이 이쯤에서 흐름을 반등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광주를 저렇게까지 밀어주시니 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원 홈 갈 거잖아요, 창 기자가. 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좀 광주가 말릴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 경기 역시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북과 제주 경기 13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최근 흐름은 전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만 기자가 가죠? 네, 제가 합니다. 네,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만에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사이에 일단 3연승이 없었다는 말도 되는데요. 최근에 또 약간 수비적인 전술 그리고 좀 안정을 위주로 한 그런 전술로 지금 재미를 봤습니다. 좋네. 위기의 학범, 위기를 넘긴 포획. 그런데 이제 제주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근데 아주 큰 틀에서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맞아요. 굳이 다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까라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상성 봤을 때 제주를 상대로 만약 공격적으로 가면 제주한테 오히려 더 땡큐일 수 있어요. 제주는 이제 약간 안정적으로 하다가 역습으로 지금 기회를 노리는데 전북이 그렇게 나온다면 제주 입장에서 땡큐인데 반대로 전북이 우리도 좀 내려서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그런 양상이 된다면 오히려 답답한 쪽은 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양상이 됐을 때 후반에 어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많은 쪽도 전북이고 그리고 전북 홈팬들의 어떤 응원도 등이 없고 그리고 전북에 지금 폼 좋은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도 많다 보니까 전북은 지난 안양전 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제주를 상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주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죠. 지금 강등권에 처져서 그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광주전 보면 알겠지만 이 공격하려는 사실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았고 물론 준비는 해왔겠지만 공격할 만한 카드도 좋지 않았고 지금 개막전 이후 서울전에서 좋은 모습 보인 이후로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즌 초반에 학범슨이 어떤 답을 찾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간에 제대한 전역한 이창민 선수에게 조금 반등의 키를 맡겼는데 지금 이창민 효과도 사실 크지 않고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탈로가 빠진 상황에서 제주가 잘하는 탈압박 자체도 지금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경기에서 어떤 좀 변화를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전북한테 얼마나 먹힐지 특히 지난 광주전 때 유리 조나탄을 아예 엔트리에서 뺐거든요. 사실 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희가 군대 간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유리 조나탄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박동진, 김주공 요런 에반드로 데닐슨 요 카드로 광주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패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유리 조나탄이 다시 한번 좀 나서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전북은 이영재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요. 그 전북 같은 경우 지금 한국영 선수가 일단 돌아옵니다. 지금 퇴장 징계 끝내고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좀 많은 게 달라져 있죠. 박진섭이 그 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2연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포획 감독이라면은
변화를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예, 갑자기 한국 선수 넣었다가 또 이 다른 양상이 되면 한국 선수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양상이 되면 또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대로 박진섭, 수미 그리고 홍정호 선수가 이제 센터백 김영빈과 센터백을 맞는 그런 양상이 아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한국영 선수가 돌아가고 에르난데스가 지난 경기 때 상당히 잘해주고 티아고 선수도 전방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20인 엔트리에 대한 지금 머리가 가장 아픈 건 아무래도 포획 감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나스모 선수가 어쨌든간 오피셜을 뛰었죠. 네. 등록 절차도 끝냈고 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엔트리에 들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전병관이 없잖아요. 전병관 없어도 에르난데스가 그 자리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승우도 있죠. 송민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렇다고 공격수로 9명을 다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엔트리에 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못 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번 경기까지는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는 딱히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요 전적은 작년에 2승 2패로 동률이었습니다. 전북이 안 좋은 흐름에서 제주가 의외로 좀 많은 승점을 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0경기로 봤을 때는 6승 1무 3패로 전북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제주를 상대로 홈에선 4연승 오, 중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전북 강상윤, 제주 이탈로로 하겠습니다. 오, 이탈로 못 네. 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상윤 효과를 팬분들도 알고 뭐 저희 기자들도 알고 아, 누구보다 감독이 아마 알 거예요. 제2의 이재성. 왜 자꾸 주변에서 강상윤 얘기했는지 이제 본 경기에서 이제 뛰겨 보니까 알겠는 거죠. 포획 감독도 그죠. 네, 쓸고 다니고 역습에서 이제 찔러주는 패스도 되고 많은 활동량으로 팀에 기여한다는 걸 봤을 때는 강상윤 선수가 이날 경기 키플레이어로 보이고요. 제주는 뭐 이타로 선수가 선발 출전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답답한 흐름에서 답답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이탈로로 보기 때문에 이탈로를 키플레이어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탈로를 후반 조커로 써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작년에 잔류하는데 키 요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저도 저 전북 제주전 홈 경기 4연승 때문에 전북 하겠습니다. 전북 승 네. 64%. 다득점은 아니더라도 전북이 1대0, 2대0으로 승리하는 그림이 제일 그려집니다. 뭐 저는 이제 제주 담당도 꽤 했었고 제주에 좀 마음도 있지만 이 경기로 봤을 때는 전북 승을 예측 안 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 승으로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기의 팀이죠. 대구가 이제 울산을 상대합니다. 4월 13일 오후 4시 30분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대구 3백 전환. 제가 어제 현장 다녀왔는데 경기 전에도 물어봤고 경기 후에도 물어봤어요. 포백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었냐면 지금 버렸다가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는 꼴 같다. 근데 고민을 조금 했다는 뉘앙스는 풍겼죠. 네. 그리고 선수들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 후에는 한계점에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백으로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통화를 하고 온 내용도 좀 그런 부분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가장 3백으로 전환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김진혁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김진혁 선수가 엔트리에는 꾸준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백으로 가기에는 박진영, 카이오 선수 외에는 좀 쓸만한 자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20분 이상을 뛰었고 이날 경기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3백으로 전환하는 게 아마 대구의 이날 경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대구는 지금 물불 가릴 게 없어요. 일단 연패를 끊어야 돼요. 이기는 게 물론 제일 좋은 카드겠지만 비겨서라도 일단 최근의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상대가 어쨌든 울산이기 때문에 수비에 초점을 맞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구는 과연 3백이냐 4백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저는 3백 쪽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4경기 무승이죠. 김파훈 감독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나빠지고 어쨌든 지금 그전 대전전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야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울산이 경험해보지 못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수들도 상당히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대한 무게감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거 내가 오고 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사실 선수들 사이에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 울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승을 끊어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클럽 월드컵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경기력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이 흐름을 어떻게 넘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결장자 같은 경우는 대구는 장성원 선수, 에드가 선수랑 정재성 선수는 이번 경기에는 복귀합니다. 네. 에드가 선수도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좀 아끼는 차원에서 지난 경기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했거든요. 사실 대구가 지난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톱 자원이 좀 없어서 네.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좀 김민준 선수가 그 자리를 봤었는데 좀 어려웠었거든요. 예, 어쨌든 두 선수가 돌아오면 그래도 전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대구는 좀 그 부분에 기대를 걸 것 같고요. 울산은 선명한 선수 부상이고 보야니치 선수 제가 가로 표시해놨는데 못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래 걸리네. 예. 지금 뭐 만 기자가 지난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보야니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서 보야니치가 뛰었던 경기는 전승을 거뒀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이겼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날 경기도 축구가 좀 출전이 좀 애매합니다. 뭐 무리하면 뛸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경기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한 번 다쳤다고 또 다치면은 그때는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전 시기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뭐 뛰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면 미드필더 조합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지난 몇 경기간 계속해서 울산이 지금 계속 그 조합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바꿨죠. 뭐 이청용도 뛰었다가 뭐 다른 조합도 짜고 있는데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뭔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고승범 선수 제외하고는 지금 나머지 선수 계속 바뀌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누가 들어가도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지금 물론 뭐 팀 전술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약간 답답했던 그런 경기 패턴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안 보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얌전한 범생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공은 잘 차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이 선수 좀 이 안에서 좀 다른데라는 선수가 아타로 선수가 있었죠. 예, 갑자기 나타나서 득점한다거나 아니면 활동량으로 좀 차이를 만들거나 그리고 오신 초반에는 김민혁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선수도 이제 간혹 껴야지 뭔가 이 시너지도 나고 조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가 라카바, 이희균, 이진현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또 멀리서 봤을 때는 TV로 봤을 때는 공 잡은 게 라카바인지 이진현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주고받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한번 바꿀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을 보면은 3승으로 울산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최근 11경기 9승 2무로 울산이 절대 우위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온 맞대결은 2승 3무 2패로 굉장히 팽팽했다는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는 세징야, 울산은 허율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세징야가 마침내 득점혀를 뚫었습니다. 코너킥 골, 올림픽 골이라고 하죠. 진짜 멋있었어요. 네. 저 현장에서 번쩍 일어나서 보게 되는 골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세징야가 첫 경기 득점 이후로 계속해서 득점을 못 해주고 슈팅도 제대로 못하는 양상이었기 그쵸. 때문에 대구가 공격을 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날 경기는 세징야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대구 역시도 힘들 때는 세징야가 터져야 되는 게 역시 대구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대를 걸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 허율 선수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울산이 최근에 승리를 하지 못한 4경기에서 허율이 모두 침묵을 했거든요. 허율 선수가 어쨌든 지금 에릭 선수가 여전히 좀 적응 단계라는 걸 봤었을 때 득점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선수는 허율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율 선수로 꼽았습니다. 예측 보겠습니다. 울산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네. 대구 승 21%, 무승부 24%, 울산 승 55%. 울산이 그래도 좀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창 기자부터 골라줄 수 있나요? 울산 승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창 기자 얘기 쫙 들어보면서 느낌이 세요. 일단 첫 번째는 3백을 돌아간다고 했을 때 대구만의 뭔가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대구 팬들이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쿵쿵쿵쿵 할 거란 말이죠. 현장 간 분들 알겠지만 대구만의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원정팀의 무덤을 만드는 그 두 가지 요인 그리고 세징야가 터진 것까지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저는 대구 승리하겠습니다. 네, 대구가 뭐 완전한 반등은 모르겠지만 이 경기는 느낌이 왠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